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 나무는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나무가 벚나무예요. 벚나무인데 이 아이들은 외성종입니다. 키가 작게 크는 아이들인데 높이 접을 붙여서 키가 커 보이지만 한 1.5m 밖에 안 크는 외성종 나무고요. 벚나무의 꽃 피는 시기는 왕벗이 필 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핍니다. 좀 소소한 아름다움, 좀 더 운치 있는 느낌? 정원에 심었을 때 꽃이 가득 찼는데 커다란 꽃들이 아닌 작은 꽃들이 가득 찬 그런 나무입니다. 운용벗이라고 불리우는데 일본에서 이제 개발된 품종들이에요. 그래서 코조노마이라고 정식 명칭이고요, 학명으로. 이 아이가 국내에서는 운용벚나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지를 하는 모양에 따라서 동글게도 키우고 내가 원하는 수영을 좀 만드시면서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까지와 위까지와 두 가지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운치가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일반 벚나무와 똑같은 조건에서 잘 자라고 잘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꽃이 더 화려해지고 가득 차는 그런 아이니까요. 정원에 심으셨을 때, 카페에 심었을 때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꽃 피는 아이들은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꽃나무들은 실외 식물들이라고 불린다면 실내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우선 환기와 햇빛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춰졌을 때 꽃이 잘 피우고 나무가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는 카메라에 보여지는 색감과 직접 보는 색감이 약간 달라요. 가까이 보면 흰색 같지만 멀리서 보면 분홍색 같이 보이는데, 핑크색인지 흰색인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하지만 멀리서 보면 핑크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꽃 안에가 붉은색, 핑크색 톤이 있어요. 꽃이 분홍색으로 보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분홍색처럼 보이는 방울 같은 꽃들이 가득 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작지만 꽃을 가득 채우는데, 정원이 작다면 이런 벚나무를 심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커요. 많이 크고 커다랗게 크기 때문에 정원에 심기에는 부담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작은 외성종의 아이들을 심으시면 정원의 벚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흔하게 못 들으셨을 거예요. 키가 작은 외성종인 벚나무가 이렇게 작게 크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 나무는 작게 크는 벚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보통 키가 2m 이하인 것 같아요. 이런 나무들은 아마 많이 커도 2.5m를 안 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사한 바로는 한 1.5m로 기억하거든요. 1.5m 정도 키가 크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높이 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키가 좀 높이 동그랗게 꽃이 피게끔 만든 아이입니다. 나무가 외성종이다 보니까 키도 작고 잎도 작고 꽃도 작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게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만큼 꽉 차게 많이 피고 잎도 많이 나죠. 꽃 피는 나무들은 꽃이 진 후 전지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꽃이 피기 전에 가지들을 잘라서 수영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적으로 저는 일반 분들은 꽃이 진 후 전지를 하셔서 모양을 만드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이왕이면 꽃은 내가 실컷 보고 그 다음에 전지하셔서 수영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동글게 만들 수도 있고, 부채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까지는 길고 한쪽까지는 짧게 해서 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꽃을 수영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커다랗게 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원에 식재하실 때도 공간, 지금 보시면 이 아이가 1m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들을 보통 작은 아이와 큰 아이를 3개 정도 모아 심어도 굉장히 이쁘고요. 울타리로 심으셨을 때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를 이제 포트에서도 키우고 있는데 포트로 옮길 때는 흙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커다란 화분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작을 경우는 흙을 털어내고 강전지를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접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고 위에 부분을 반 정도 자르신 다음에 수영을 다시 잡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우선 꽃이 피면 물을 좀 자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시지 마시고요. 꽃이 시들어 버리는 거는 이제 가뭄 때문에 시들어 버리기도 하니까 물은 그 꽃이 피고 흠뻑 촉촉함을 유지해 주시는 게 꽃이 오래 가는 비결입니다. 벚나무 같이 등치가 커지는 나무들은 좀 마사를 섞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 상토만 썼을 경우는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를 30%에서 50% 사이 혼합을 하신 다음에 시제를 하시면 흙이 잡아주는 힘이 있어서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벚꽃을 오랫동안 많이 보는 방법은 우선 물이죠. 수분이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공중습도예요. 공중습도와 온도가 최적화됐을 때는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지만 실외에서는 사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긴 힘들죠. 그럴 때는 이제 바람을 막아 주셔도 되고요. 바람을 막아 주시거나 반음지 이런 경우는 또 꽃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화분을 꽃이 필 때 반음지로 옮겨서 촉촉하게 해주고 바람을 막아 주신다면 좀 더 꽃을 오래 보실 수는 있습니다. 산벗이에요. 일반 산벗나무에 접을 붙였기 때문에 뻗나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가지가 나온다면 절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가지가 자라면 산벗처럼 되기 때문에 이 윗부분이 중요한 거지 아랫부분 가지는 모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벗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장점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고 키우는 겁니다.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 아이들을 작은 아이들을 택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아이들은 꽃이 다 망가져요. 그렇지만 택배로 가는 아이들은 좀 더 작은 아이들은 택배로 판매하고 있고요. 저 위쪽에 가시면 지금 그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꽃이 피고 잎이 나는 아이들은 관리가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이 아이들은 뿌리가 잘렸어요. 잘렸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심으신다면 강전지를 하셔야 돼요. 반 정도 강전지를 하시고 이렇게 반이 아닙니다. 세로가 아닌 가로인데 이 접붙인 위에 부분의 반 정도를 강전지를 해주세요. 모아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어주시는데 물을 흠뻑 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아이들은 심으셨을 때 잎이 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 아이들을 살리는 기술은 강전지를 해주고 때로는 잎을 다 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꽃이 펴 있을 때 꽃을 보려고 욕심내기보다는 꽃을 다 따주시는 게 뿌리 활착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으셔가지고 뿌리를 잡고 내년에 아름다운 꽃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